사실 오늘 이 이승만과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대주제는 학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승만 박사를 잘 이해하는 데 있어서나 대한민국의 형성과 발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인데 그간 이 주제에 대해서 연구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연한 기회에 신철출 회장님하고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이러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이런 부분에 연구가 안 돼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신 회장님이 아니 그러면은 당장 그 연구 좀 해야 되겠다. 모든 지원을 할 테니까 학술립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의미 있는 이 학술 회의는 전적으로 이제 신 회장님께서 후원을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셔서 가능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우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상당히 이제 오늘 많은 점을 이제 회장님께 이제 빚을 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주제를 공부하면서 저 나름대로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나름대로 뭐 책은 보고 뭐 짜잘하게 뭐 잡글도 좀 써보고 했지만 뭔가 이렇게 명확하게 떠오르지 않은 점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번에 이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쓰다 보니까 이전에 제가 미처 몰랐던 그 사항들을 다시 이렇게 확인하고 다시 정리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그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논문을 쓰면서 제 스스로 많은 공부가 되었다 이런 점을 이제 우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승만과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이 자유민주주의가 한국의 역사에 어떠한 그 긍정적인 끼친 측면이 얼마나 긍정적이었는가 하는 그 점에 대해서는 이미 그 축사에서 이영일 의원님께서 상세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어가지고 고영주 대표님께서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또 반공의 가치가 또 중요한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또 이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미 말씀드릴 그런 측면들을 두 분께서 이미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점에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더라도 새로운 측면이 없겠다 이렇게 또 자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여러 선생님들께서 오늘 이렇게 발표문을 다 보시면 알겠지만 해방전 이승만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건설 구상 이건 상당히 제목 자체가 진부한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만 딱 보시면은 이미 여러분들은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거 다 짐작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가지고 대충 이승만 박사의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 건설 구상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상당한 지견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나 여러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시고 어렴풋이 이렇게 머릿속으로 구상하시는 거나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점에서 제가 전적으로 좀 새롭고 좋은 발표를 하지를 못하고 기왕에 모든 발표를 또 모든 연구 성과를 나름대로 정리하고 체계화하고 이런 부분에 이제 우선적으로 가치를 두었고 더 나아가서 이제 기왕의 연구에서 상당히 이제 미진한 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의 이승만 연구에서 크게 미진해 보이는 연구가 어떤 점이 있었냐면 이분의 발언이나 이분의 그 주장들 이걸 깊이 고민해보고 따져보는 이런 자세가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저서나 주장 속에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또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주장들이 단편적으로 수없이 이렇게 반복되면서 나왔는데 전혀 학자들이 그 점을 좀 주목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 대해서 최대한 주안을 두고 유의를 하면서 이제 이승만 박사의 글을 봤고 그런 점에 대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승만 박사가 옥중에서 지은 감옥정신 또 제국신문에다가 수없이 냈던 그 논설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박사학위를 마치고 하와이에서 썼던 수많은 논설들 그리고 뭐 1920년대 10년대 3.1운동 이후부터 독립운동을 본격적으로 이제 전개하시면서 많은 편지와 많은 뭐 또 이렇게 논설들을 쓰셨는데 거기에 나타난 수많은 그 글들의 일관적인 일통하는 그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였구나
이걸 이제 나름대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그전에는 제가 깊이 그 점을 깨닫지를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제 이번에 글을 다시 한번 보면서 그 점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이 이승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제1의 키포인트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자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한 아주 생리적인 가치로서 불가항의 불가탈의 권리, 천부 인권과 비견되는 이 가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개인이 자유가 있어야만 사회가 성립이 되는 것이고, 이 사회도 역시 개개인에 모여서 자유로운 개인의 집합체로서 사회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가 형성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가 없으면은 사회 발전이나 존속이 불가능한 것이고, 이 개인의 자유가 없으면 국가의 발전과 국가의 독립이 이제 불가능하다. 이분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회 문제, 모든 국가 문제의 원천을 갖다가 자유에다가 둔 거죠. 이 점에서는 한국의 근현대기에 수많이 한국사를 장식하면서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에 대비해서 매우 이채로운 대목이었습니다. 그 점에서 이승만은 굉장히 철저한 자유주의자였어요. 자유민주주의였습니다. 그 점이 이제 이분의 사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측면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구한말 옥중에서 독립정신을 지었는데, 그 독립정신에서는 이 자유민주주의란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 박사는 제가 찾아보니까 이 해방 이후에 한국에 돌아오셔가지고도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말씀하신 적이 없고, 대통령 재임 시에도 수많은 자기가 직접 지은 담화문 연설문에도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민주주의라는 표현은 그렇게 수없이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꼼꼼히 읽어보면 이거 자유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개인의 생명권, 재산권, 명예권, 여러 가지 기타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자유의 기본 가치에 입각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이제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승만 박사가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유민주주의자, 이승만의 자유민주주의 사상, 이런 것은 이미 구한말 옥중에서 지었던 독립정신 단계에서 이미 그것이 다 나타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단 하나, 오늘날 우리가 정치 사상적인 측면으로서 설명할 때 자유민주주의는 이렇다, 정치 체제로서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택하고, 경제적인 측면으로서 시장 경제 체제를 택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측면에서 평등주의적인 사회 시스템을 채택하고, 이런 여러 부면에 대해서 세세하게 자유민주주의라는 명칭만을 붙이지 않았을 뿐이지, 이분이 이 사회개혁에, 국가개혁에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단계마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한말의 옥중에서 지은 독립정신 단계에서 이미 이승만 박사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기초적인 그 뼈대는 이미 형성이 되었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박사의 자유민주주의는 특징적인 면이 크게 이제 두 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원천적인 의미에서 반공주의를 포함하고 있는 이런 측면도 있긴 하지만, 이 박사의 경우에는 그것이 매우 강조된 형태로 나타난 그런 측면이었습니다. 그래서 1940년대에 가면은 심지어 이 박사가 이 임시정부 승인 활동을 벌이는 것보다 오히려 반공투쟁에 더 몰입돼가지고 더 열심히 한 것이 아닌가, 이런 평가를 하는 학자가 있을 정도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박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승인 활동을 열심히 벌인 거하고 반공투쟁을 열심히 그 시점에 벌인 것이 두 개가 분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소련이 한반도를 침공해서 한반도가 소비에트화가 되는 경우, 그것은 모든 인민들이 자유를 상실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인민들이 자유를 확보하고 자유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된 정부로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여의치가 않은 경우 소련 자체를 배격을 해서 다음 단계로 최소한 한국의 독립이라도 보존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이제 미국이라든가 기타 열강의 지원이나 도움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우리 민족 자체의 이제 내부적인 도태적인 힘과 연계가 시키고 합동을 시켜서 이제 우리가 독립적인 이제 국가로 발전해 나간다.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이제 구성인데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얘기했을 때
이 임시정부 승인 문제와 이 반공투쟁을 강력히 이렇게 주장했을 때 이것이 분리된 게 아니고 두 가지가 이제 매치되어 있는 이런 그 측면이라는 거죠. 이것이 이승만 박사의 그 자유민주주의의 하나의 특징적인 그 측면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특징적인 측면으로는 이분이 이 다른 그 아마 자유민주주의자들과 좀 다르게 우리가 식민지 한국이라고 하는 또 구한말 그 한국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국가 구하는 것을 이제 나름대로 고려하셨기 때문에 그 시점에 한국의 국가를 구할 수 있는 최대 후원 세력은 이제 미국이었다라고 생각하신 것이고 그런 기반 속에서 이제 미국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나라인데 미국의 이제 종교는 이제 기독교였기 때문에 개신교였기 때문에 그 기독교의 이제 지원을 받고 기독교에 기반을 해가지고 한국이 이제 독립과 발전을 이제 모색해 보자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반공 사상에 대해서 강렬한 투철한 생각을 이제 자유민주주의에다가 당신 나름대로 투영을 시킨 것이고 또 당신의 기독교에 대한 강렬한 이제 민족주의적인 의식 이것도 이제 자신의 자유민주주의에다가 투영을 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승만 박사의 자유민주주의의 일반적인 자유민주주의와 구분되는 이제 특징적인 이제 면모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승만 박사를 얘기하면 종합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에 기반한 자유민주주의적인 국가를 한국에 건설하는 것 이것이 이제 이승만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구한말 이래부터 그것이 이제 1948년 이후까지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이상이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이분은 끊임없이 이제 독립투쟁을 벌인 겁니다. 그 독립투쟁을 벌이는 단계 속에서 3.1운동 직후에는 이제 미국에 있는 동포들하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미국식의 민주적인 공화적인 정부를 이제 기독교에 기반한 그런 사회를 이제 한국 땅에다 건설하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그것이 그분이 이제 얘기한 그 시점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이제 플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민주주의를 한국 땅에 이식하고 건설하기 위한 그 플랜을 실현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단계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절차나 어려움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1910년대 역사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 1910년대 역사적인 상황은 철저하게 한국이 일제로부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모든 자유가 이제 금합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강고한 군사적인 시민 통치를 이제 받고 있었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한국의 독립운동자들이 구상할 수 있는 독립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런 단계에서 이승만이 이제 자치론을 주장하고 위임 통치론을 주장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위임 통치론에 대해서는 비판이 매우 많은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완용은 이런 나라를 팔아먹었는데 이승만은 이미 없어진 나라를 팔아먹었으니까 이승만이는 이완용보다 더한 매국노다. 이건 망고욕적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신채호 선생 같은 혁명론자의 입장에서는 위임 통치론이 매우 이제 불편한 마땅치 않은 이런 주장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위임 통치라고 하는 것, 자치론이라고 하는 것, 위임 통치론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장기적인 독립을 구상한 속에서 나오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한국이 현재 국제적인 여건상 절대 독립을 우리의 무력에 의해서 당장 실현할 수 없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인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단계적인 독립과 국가의 발전을 도모한다. 이것이 이제 위임 통치론에 상당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국제연맹의 관할 하에서 국제연맹이 지정하는 위임 통치국으로서 미국의 지원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미국이 한반도를 통치하게 되면 우리가 미국의 위임 통치 밑에서 내부적으로 정치적, 경제적 힘을 착실히 길러나간다. 특히 이제 정치적으로는 자치 능력을 길러나가고 경제적으로는 세계 열강과 자유통상을 해가지고 경제적인 국부를 이제 확대해 나간다. 정치적, 경제적인 실력을 착실하게 길러나가가지고 그 다음 단계 우리가 자치할 수 있는, 독립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고 다음 단계로 이제 미일 전쟁과 같은 이런 국제적인 큰 사건이 벌어지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제히 피로써 일어나가지고 봉기해가지고 일본을 물리친다. 이것이 이제 이승만의 이제 독립운동의 궁극적인 절차적인 단계적인 방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략이 위임 통치론인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단순하게 그냥 위세에게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매우 그것은 비학문적인
비난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이승만 박사가 한국의 절대 독립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본인이 이제 그런 구상을 하고 있었다는 점, 바로 그런 구상은 결국 궁극적인 차원에서 자기 자신이 구상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한국 땅에 건설하기 위해서 이제 고심 끝에 이제 창출해낸 이제 그런 측면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간략히 이제 한마디만 이제 드리는 방식으로 해서 제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 박사의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어느 특정 시점에 완결된 이제 그런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한말에 배제학당에서 수학을 하면서 이분은 이미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선교사들, 서대필 선생 이런 분들로부터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학습을 한 거죠. 그 자유민주주의를 배제학당에서 배워가지고 그걸 나름대로 독립회 운동을 하면서 협성회보 간행 활동을 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현실사회에 펼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 노력을 하다가 그것이 실패해가지고 이제 감옥에 이제 들어간 거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해보고 싶었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았던 거죠. 또 1910년대 하와이 가서 나름대로 끊임없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교육을 시키고 동시에 이제 자기 스스로 거의 혼자 전심전력해가지고 잡지를 만들어내고 또 교육 목사 역할도 자기가 스스로 하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와이 사회 내에서나마 최소한 한국인에 의한 자유민주주의적인 그런 국가를 사회를 나름대로 건설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이제 펼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시대적인 이제 제약 때문에 아주 한국 전체로 이제 버틸 수가 없는 이제 그런 그 이제 약점은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1910년대 이후에 3.1운동 이후에는 그것을 독립운동 차원에서 이제 구현하고 싶어하는 이런 이제 의지를 가지고 이제 매달렸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것도 이제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런 활동에 이어가지고 1920년대 이제 초중반에 이르면서 공산주의에 대한 확실한 이제 지견을 이렇게 확보를 했는데 그때 이승만 박사가 공산주의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건 이런 거였습니다. 아까 이제 고영주 대표님께서 이승만 박사가 생각하는 공산주의에 대한 일반적인 모습은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어지는 하나의 특징적인 면모가 또 있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절대 공산주의를 배격하지 않았습니다. 공산주의가 가지고 있는 평등적인 측면, 굉장히 그걸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분이 자유민주주의의 자유와 평등 측면과 공산주의가 가지는 평등 측면을 거의 등치해서 이해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공산주의가 가지고 있는 평등주의적인 측면을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겠다, 이런 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박사는 해방 이후까지도 대통령 재임기까지도 일관되게 공산주의 평등주의를 좋아했어요. 단 공산주의가 가지고 있는 파괴적인 측면, 이런 측면에 대해서 매우 경계하고 그것을 물리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가지고 있는 파괴적인 측면이 한국의 정부까지도 한국의 국가까지도 이제 파괴할 수가 있다는 걸 이분은 이제 우려한 거죠. 바로 그런 단계에서 이승만 박사는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한국의 독립과 한국 민족의 보존을 위해서 이것이 도움이 될 때만 수용하는데 고려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념 자체는 일정 부분 수용할 만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현 단계 한국의 독립에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요구할 수밖에 없다. 단 이것이 한국의 독립과 한국 민족의 생존권의 이제 확보에 유리한 경우라면 수용도 고려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유보적인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측면이 이 박사가 개인의 자유민주주의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구한말의 자유민주주의 얼개를 이제 형성하고 1910년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을 제시하고 또 1920년대 공산주의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지견을 확보를 하면서 30년대 이르러가지고 반공산주의적인 반공 사상을 확실하게 이제 굳히고 이러면서 이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제 개인적인 사상적인 그 전체적인 면모를 형성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이제 보여주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모습은 어느 특정 시점에 갑자기 이제 책을 보거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것이 아니고 적어도 30-40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장구한 기간 동안 이제 많은 그 정치적인 실험,
독립운동가로서 참여도 해보고 말이죠. 이런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이제 하나의 완결된 이제 사상 형태로 갖춰 나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스스로가 이제 말한 것은 아니지만 공보처에서 얘기한 건 이제 그 대목을 보면은 이승만 박사라고 하는 분은 철저한 자유민주주의자인데 반공과 민주와 자유민주주의를 갖다가 중심을 삼아가지고 이 땅에서 그것을 실현하려고 노력했던, 그래서 다음 단계로 우리나라의 통일까지도 구상했던 그런 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승만의 자유민주주의의 최종적인 이제 목표점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뭐 너무 발표문도 좀 장황하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냥 생각하는 점에 대해서 간략히 그냥 요점만을 드렸는데요. 좀 충분한 설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석 박사님, 감사합니다.